준비 없이 결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준비 없이 아이를 낳고 준비 없이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고 시부모님이 나타나고 엄청난 세상이 나에게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C월드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데이트를 하고 결혼하고 창업을 한 뭐든 하든 여러분들 배움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에게 오늘 주고 싶은데 그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결혼은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애 때 감정은 일시적인데요. 결혼 후에 결혼 생활은 일시적인 감정으로 처리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대로 배워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대학 가기 위해서는 몇 학년 때부터 대학 준비를 합니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막 준비하면서 어딜 들어가요, 여러분? 대학을 들어가잖아요. 근데 결혼은 어때요? 우리는 준비 없이 결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준비 없이 아이를 낳고 준비 없이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고 시부모님이 나타나고 엄청난 세상이 나에게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C월드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아멘 나왔죠? 이거는 감당이 안 돼요. 이 C월드는 주님이 다시 오셔도 해결할 수 없는 아주 건널 수 없는 그 요단강인 거예요. 차라리 요단강이 더 쉬워요. 이스라엘 가서 요단강이 얼마나 작은데요. 근데 C월드는 절대 건너지 못한다. 근데 이게 C월드가 진짜 어려워요. 제가 해보니까 결혼을 이렇게 상담을 하면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게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뭐냐면 남자는 벽이 돼야 돼요, 벽.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C월드에서 하는, C댁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걸 그대로 너 요리 못한다더라. 내 말이 아니야. 우리 부모님이 하는 얘기야. 내 말 아니야. 착각하지 마. 우리 부모님이 얘기야. 그냥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인용. 너 진짜 예의가 없대. 내 말이 아니야. 우리 어머니 말이야, 이번에는. 이런 거지 같은 인간이 있어요, 남편이 될 사람이. 그래서 제가 결혼하기 전에 커플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많이 힘들지? 그러면 둘이 이렇게 딴 데를 보고 눈물을 흘려요. 근데 건강한 커플은 아니에요. 괜찮아요. 다르더라고요. 근데 한 건강한 커플이 있었어요. 목사님, 저희 시어머니는요, 저희 친정엄마보다 훨씬 더 좋으세요. 근데 이 친구 진짜 건강하고 밝은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결혼하면 그렇게 얘기 못할 거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진짜 우리 어머니보다 훨씬 더 저는 시어머니가 편해요. 그리고 한 주 지나고 두 주 지나고 신혼여행 갔다가 만나갖고 잘 지내?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네요. 이게 결혼하면 달라져요. 그렇죠? 근데 저는 좀 배워야 된다. 남자도 이쪽에서 하는 얘기를 다 이쪽에다 전달하는 게 아니라 또 여자도 내 부모님이 한 이야기를 오빠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부모님한테 얘기해 달라고 하셔. 이렇게 했을 때 그 남자가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싸가지 없게 뭐 이렇게 전달해서는 안 될 말을 전달하는 거. 벽이 돼야 된다.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 저희 아내 쪽은 되게 가난한 집이었어요. 정말 저희 아내는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정말 가난하게 일을 하면서 신학교를 다니고 우리가 결혼할 때 장인 어른은 식물인간으로 뺑소니 차량으로 누워 계셨고 어머니 장모님은 이제 밤에 식당에서 일을 하시면서 생계를 꾸려 가셨고 저희 아내는 이제 재정이 없으니까 신학교 다니면서 밤새워서 일하고 또 교회 사역 교사로 섬기고 막 이랬기 때문에 이제 가난한 집이었는데 저희 집은 그렇게 가난하진 않았는데 이제 저희 집에서 예단비를 가져와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가난한지 아는데 예단비를 가져와라.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평범하신 분은 아니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됐죠. 근데 제가 그 예단비를 이쪽에다가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결혼한 지 한 20년 정도 됐는데 20년 전에 여러분 500만 원은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500만 원. 지금 500만 원도 작지 않겠지만 그 당시 500만 원 작은 돈이 아니죠. 근데 그걸 어떻게 했냐면 제가 500만 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에게 드렸고 여기는 예단비가 있다라는 것도 아마 지금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서 다 해결했죠. 그러더니 저희 부모님이 알잖아요. 저쪽 상황을 다 아는데 어떻게 예단비를. 그래서 예단비를 다시 500만 원을 다시 갖다 주라 그러더라고요. 갖다 줄 게 어디 있어요. 제 건데 제가 다 받았죠. 그러니까 이 남자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또 여자의 역할을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조금 배우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면 좀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그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해를 굉장히 많이 해요. 전화를 너무 안 하면 얘가 나를 싫어하는구나 할 수 있고 전화를 또 너무 자주 하면서 마음에 없는 얘기를 하면 그것도 별로 좋지는 않을 거고. 근데 사실은
전화를 잘 안 하게 되죠. 예. 전화를 자주 하진 않거든요. 그 10월 뒤에 전화를 하고 싶지 않거든요. 차라리 내가 고난중간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는 게 낫지. 내가 그 전화 누르는 게 더 힘들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도 제 아내가 전화를 잘 안 했어요. 근데 감사하게 저희 아내는 남편을 잘 만나서 결혼하자마자 조금 있다가 유학을 갔어요. 아내가 외국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10월 뒤에 가지 않아도 되죠. 그 당시에는 그 해외 전화비가 얼마나 비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2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전화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국에 나중에 돌아와서도 잘 전화를 안 했는데 전화를 자주 안 하니까 오해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 아내가 일주일에 7번 중에 몇 번을 전화할까요? 네, 7번 전화를 해요. 매일 전화를 해요. 근데 여러분, 매일 전화를 하는 게 힘들 것 같죠? 힘들어요. 근데 가끔 전화해서 오랫동안 오해를 풀고 오랫동안 실랑이를 하는 것보다 하루에 매일 어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그래 나 바쁘다 끊어 하고 30초, 1분, 2분 이렇게 통화하는 게 다 합쳐서 일주일에 10분도 안 되는 통화를 하는 게 오랜만에 전화했는데 1시간, 2시간 하고 서로 마음 상하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더라.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한다라는 것 이런 것은 사실은 데이트를 할 때는 굉장히 행복하지만 결혼을 생각하면 여자들의 얼굴이 굳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래서 형제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데이트할 때 되게 좋았는데 결혼한다 그러니까 자매님이 되게 우울해하고 저 쳐다보고 더 우울해하고 집안 쳐다보고 더 우울해하고 많이 기쁘지가 않다. 그게 왜 그러냐면 두 집안이 만나서 같이 살아가는 게 결혼이기 때문에 그래요. 데이트는 집안을 다 배제하고 그 사람과 나만 만나서 서로 다른 점을 이야기하니까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결혼은 그 집안 대 집안이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지고 집안의 문제 때문에 서로가 싸우기 시작하는 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게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는 누구에게 끌리냐면 반대의 기질의 사람에게 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혼하면 내가 말이 많은 사람은 절대 말이 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말해야 되는데 그 찬스를 다 잘라가는 그 인간을 견뎌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할 거야. 아니야, 내가 말할 거야. 뭐 이런 커플은 미쳐버리는 거예요. 서로가. 내가 말해야 되는데 지금 왜 다시 말하는 거야? 왜 내가 좀 기다려보라고. 나 기다릴 수 없어. 난 말을 해야 돼. 쉴 새 없이 말하는 사람. 정말로 말이 많은 사람은 말이 없는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내 말을 들어준다고. 나를 이해한다고. 나중에 결혼해서는 당신은 뭐야? 왜 말을 안 하는 거야? 왜 말을 안 하는 거야? 왜 나만 말하는 거야? 재밌는 얘기 해봐. 그러니까 당신 인기가 없었지. 그러면서 서로 다른 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너무 과감하고 도전적이고 친구들이 많고 그게 너무 부러웠는데 결혼하니까 그게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왜 버겁니? 그러니까 목사님 집에 뜰이 없는데 자꾸 집들이를 한대요. 그런데 집들이를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친인척, 회사, 교회, 뭐 옛날 동창, 군대 친구들, 뭐 무리들이 뭐 끊임없이 수없이 줄지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처럼 그렇게 데려오려고 해요. 수없는 무리 군중되어서 이렇게 오는 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결혼 전에는 너무 좋았는데 결혼해 보니까 그게 너무 끔찍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커플이었는데 제가 지방에서 사역할 때 상담을 하러 내려왔는데 둘 다 전문직이었어요. 의사였는데 남자 형제님이 신앙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는 동생이 있으면 결혼하기 전부터 집에다가 데려다가 먹이고 재우고 용돈 주고. 근데 이 자매님도 선교 쪽에 좀 이렇게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런 사역을 모르는 게 아닌데 결혼했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형제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선을 위해서 누군가 집에 초대해서 같이 밥 먹는 게 그게 잘못된 겁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잘못된 거지. 왜냐하면 실족해 하는 것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려 죽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 너는 죽어야 될 존재야.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고 실족시키면 안 돼.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건 맞지만 실족시키는 건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렇네요. 근데 이 자매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매님도 누구를 데려오는 거 싫은 게 아닌데 신혼이잖아요. 근데 자매님이 그때 임신 3개월이었어요. 임신 3개월인데 안정을 취해야 될 때 자꾸 동생들을 데려다가 밥을 먹여야 되고 같이 신혼집에서 자야 되고 하는 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의 다른 기질이 매력 포인트인데 결혼하면 그게 싸움의 포인트가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될 게 나는 사회형이 있어요. 사회형. 그러니까 사회는 움직이지 않고 꽉 가만히 있는 물이죠. 고인 물이죠. 그렇죠? 사회형이 있고 어떤 형은 갈릴리 바다처럼 계속해서 위에서 아래로 흘러야 되는 요단강처럼 흘러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사회형은 가만히 있어야 에너지가 이제 만들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치는 언제 호흡을 하는 줄 아세요?
참치는 수영을 하면서 호흡을 하는 그런 물고기고요. 가오리는 언제 호흡을 하죠? 해면 저 아래에서 가만히 있을 때 호흡을 하는 형이에요. 근데 서로가 이게 매력 포인트예요. 아, 멋지다. 막 헤엄치면서 호흡을 하면서 저렇게 빨리 수영을 할 수 있고, 아, 가오리처럼 저렇게 한 곳에서 이렇게 참 조용히 있는 저 모습이 참 아름답다 하는데 서로 호흡을 해서 같이 가려면 참치는 막 가야 돼요. 키로를 30km, 40km에서 막 수영을 쳐야 되는데 가오리는 헤엄을 칠 수는 있지만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결혼해서는 서로의 다름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근데 이게 여러분이 빨리 이것을 파악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자녀를 키울 때도 부딪히게 돼요. 그러니까 배우자하고만 부딪히는 게 아니라 자녀랑도 부딪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여러분들이 조금 빨리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람을 좀 빨리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런 유형이 누구인가,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어떤 유형이 이런 유형이 있는가, 내 배우자는 나는 어떤가, 이런 거를 여러분이 빨리 파악하시면 좋아요. 사람을 나눌 때 디스크나 또 MBTI를 하잖아요. 근데 MBTI도 좋지만 MBTI 너무 복잡해. 사람은 대부분 4가지로 나누면 거의 비슷해요. 그 4가지를 섞어 놓은 게 사실은 MBTI인데 이 4가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은 접근할 때 좀 더 빠르다. 자, 이거를 히포크라테스가 4가지로 사람을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형이냐면 다혈질형이에요. 먹는 거를 예를 들어주면 여러분이 파악을 좀 빨리 하실 것 같아요. 자, 다혈질은 이런 형이에요. 맥도날드에 딱 가면 다혈질은 보는 것마다 행복해요. 와, 이번에 새로 나왔네. 아, 맛있겠다. 와, 이거 500원 디스카운트. 와, 완전 개꿀. 막 와, 기분 좋아. 막 이런 형은 다혈질이에요. 그리고 우울기질은 이런 기질이에요. 앞에 서서 손님 뭐 시키시죠? 그러면 머릿속이 복잡해져요. 500칼로리 플러스 275칼로리. 목요일 날 오면 500원 디스카운트. 지금 내가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도해야지. 이렇게 하는 형은 우울기질. 다혈질과 우울기질은 완전히 다르죠. 담즙질은 어떤 형이냐면 딱 물건을 살 때 2번 끝. 손님 2번만 드리면 돼요. 끝이라고 말씀했죠. 손님 소스 끝났다고 얘기했죠. 저 소스 없이 먹습니다. 담즙질은 항상 1번 세트 끝. 항상 옷이 똑같아요. 이게 담즙질이에요. 목표지향적이에요. 그래서 담즙질은 먹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빠 우리 뭐 먹으러 갈까? 1번 끝. 오빠 옷 사줄까? 검정색 끝. 이게 담즙질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제 점액질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점액질이라는 건 뭐냐면은 앞에서 1번이요, 1번이요, 1번이요 그러면은 이 점액질은 저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팔을 이렇게 꺾으면 아파. 팔이 부러질 것 같아. 한 번 더 꺾으면 아프다고 했잖아. 정말 부러질 수도 있어. 팔이 딱 부러지잖아. 그럼 점액질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얘기했지. 부러진다고. 병원 가야 되겠네. 내가 알아서 다 할게. 이게 점액질이에요. 사람은 이 4가지 중에 보통은 2가지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섞여 있냐면 다혈이 담즙이 같이 가요. 그래서 밝으면서 목표지향적인 사람이 같이 가고 점액질이 같이 가요. 굉장히 우울한데 친구들을 맞춰주고 자기를 희생하는 그 기질이 이렇게 같이 가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도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 대부분 한 가지가 굉장히 주도적으로 한 가지가 우뚝 서 있고 다른 게 보조적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섞어 놓은 게 사실은 MBTI인데 MBTI 너무 복잡해서 이렇게 해서 딱 하면 사람을 파악할 때 굉장히 쉽다. 자, 그러면 다혈질. 굉장히 컬러풀한 옷을 입고 다양한 색깔과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혈질. 네네. 이렇게. 예, 자매님. 그렇죠. 여러분 보면 손 드는 것도 다릅니다. 다혈질은 손을 높이 들어요. 그리고 웃어요. 그리고 웃을 때 옆 사람을 때려요. 어머머머, 맞지. 이렇게 해요. 네, 저렇게 웃습니다. 소리 내서 웃습니다. 근데 우울질은 전혀 소리 내지 않아요. 네, 우울질은 생각이 많죠. 네, 우울기질 있습니까? 생각이 많다. 네, 예, 그렇죠. 우리 형제님 손 드는데 이렇게 들잖아요, 이렇게. 네, 천천히. 여기 자매님도 느리잖아요, 천천히. 이 우울기질의 특징은 조심이에요, 조심. 그래서 이 우울기질과 다혈질이 만나면 굉장히 행복한데 굉장히 나중엔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결혼식장을 구해야 되는데 우울기질은 모든 곳에 가격을 다 뽑아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오는 거리까지 다 체크합니다. 그래서 내렸을 때 200m를 걷게 할 것인가, 내렸을 때 셔틀을 이용하게 하는 장소인가, 이 모든 요소를 다, 그래서 백과사전을 만들죠. 근데 다혈질은 오빠 여기 바람이 너무 잘 부는데 여기야 여기. 맛있잖아. 음식만 맛있으면 되지. 뭘 따져 오빠. 그러면 이제 우울질 오빠는
그래. 기도하고 올게. 이렇게 바로 결정을 못 해요. 오빠 미쳐버리겠어, 진짜. 이렇게 해서 좀 다르죠. 점액질, 조용하고 순응하고 하는, 네, 점액질. 네네, 좋습니다. 점액질은 자기가 점액질인지 몰라요. 그게 특징이에요. 네. 담즙질. 네네, 담즙질에. 예를 들어서 담즙질이 점액질의 자녀를 만나면 점액질의 자녀는 죽습니다. 왠지 아세요? 담즙질은 항상 목표지향적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5장 푼다. 수학 5장. 몇 장? 5장. 근데 점액질의 자녀는 나 TV 좀 보고 올래. 친구한테 연락. 나 지금 음료수 마시고 싶단 말이야. 지금 기도하고 싶단 말이야. 교회 가고 싶은데 교회 보내줘. 그러면은 내가 몇 장이라 그랬지? 따라해봐. 5장. 5장 하기 전에 절대 잘 수 없어. 주님 오시기 전까지 5장은 해야 돼. 그 다음에 휴거되는 거야. 알겠어? 이게 이제 담즙질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파악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나중에 결혼을 할 때 시어머니가 담즙질인 경우에는 진짜예요. 야, 난 돈으로 줘. 이렇게 얘기한 거는 담즙질이 돈으로 달라는 건 돈을 주면 돼요. 근데 그거를 어머니 제가 다른 거 좋은 거 이쁜 걸로 사다 드릴게요. 이거 해드릴까요? 저거 해드릴까요? 그러면 내가 뭐라 그랬어? 돈으로 달라 그랬지. 그 입 닥쳐. 담즙질은 깊이 대화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돈이 중요하고 목적이 중요하고 목표가 중요한데, 그거를 내가 분위기 맞춘다고 이거 어떠세요? 저거 어떠세요? 그러면 그걸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울질인 이제 시어머니가 있는데 선물을 할 때는 어머니 선물 제가 골랐어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어머니 어떤 거를 좋아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는 게 좋을까요? 우울질은 생각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거를 확 결정해 버리면 어머니는 생각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는 나 뭐 한다 그랬을 때 혼자 다 결정하는 거 아니야? 저런 걸 보니까 얘가 나도 잡아먹겠구나.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울기질은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다 파악을 하고 기다려줬다가 그 다음에 그거를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람을 접근할 때 그게 나중에 내 배우자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또 나의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